네, 지난번에 말씀을 마감하실 때 김용상 기자가 이제 공수처 법안, 예. 또 이 선거 법안이 예. 연동형 비례대표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예.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심한 암호란을 받아서 예. 아마 입지가 흔들릴 거다 이렇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예. 어떻습니까? 지금 이제 그 전망이 예. 지금 여야 4당이 일단 협상에 들어갔죠? 예. 예. 뭐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예. 그 관측에 의하면 예.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결사저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공수처는 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. 예. 결연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공수처부터 예. 말씀을 예. 드릴까요? 예. 예. 이거는 이 지구상에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어디겠습니까, 시청자 여러분? 중국 공산당입니다. 예. 예. 중국 공산당은 뭐 말이 필요 없죠. 공산당인데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뭐 필요하면 그냥 잡아다가 족치고, 예. 예. 그리고 잡아다 족치는 그 존재, 그런 존재가 바로 그 거의 비슷한 사례가 지금 공수처라는 것입니다. 말하자면 이제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인데요. 과연 이런 권력기관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. 예. 예. 소위 말하는 그 뭐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뭐 1급 공무원도 치면 1급 이상 그리고 뭐 국회의원 거기다가 뭐 정치인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뭐 검찰에 기소하고 검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. 예.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그 대통령의 말도 안 듣고 예. 조국 수사를 진행하면 야 그거는 우리한테 이첩을 해. 예. 라고 요구를 하면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지금 삼권 분립이 아니고요. 예. 삼권 분립 위에 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그 괴물과 같은 권력기관이 지금 탄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한국은 매우 전체주의적 독재를 하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기관총과 대포와 박격포 탱크를 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현재는 국회의원이 그 초원에 빠져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 수사 대상에 넣는다는 건가요?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국회의원은 뭐 그 국회까지 집어넣으면 이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빠져 있는데 예.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문재인 저 사람이 저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. 저 사람이 자기가 영원히 정권을 쥐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? 예. 응? 그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죠. 예. 자기가 당하는 입장. 예.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한 겁니까? 예.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어. 자기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은.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. 내년 총선에서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예. 그러면은 간단하죠. 뭐 더불어민주당 버리고 예.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저거는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 카드가 있습니다. 예.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. 예. 노무현 정부 말기에 예. 뭐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몇 명 예. 남아가지고 예. 그래서 뭐 유시민이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. 우리는 패족이다. 예. 패족을 당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. 예. 정신 차리십시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이 공수처 법안은 사실은 지금 원래 여야 4당 간의 약속이 선거법을 선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? 예.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보다 아마 선거법을 먼저 논의할 것 같습니다.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. 예. 그건 어떻습니까?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. 한 가지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 어리둥절하실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반수를 그 절대로 자유한국당에게 넘겨주지 않겠다.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. 다시 그 정리를 하면
지금까지 5년 단임 그 대통령제가 실시된 게 60 들어서부터였습니다. 예. 노태우 정부,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요. 그 5년 단임제 하에서 지금 대통령은 5년 주기로 가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주기로 진행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지방 그 자치단체장도 4년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총선, 지방의원 선거가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엇박자가 나가고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정상대로 하려면 대통령 임기하고 그 국회의원 이런 선거 일자를 맞춰서 예. 정상적으로 그 통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누구도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기별로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총선이라든지 지방 그 단체장 선거가 그 실시됩니다. 이 경우에 이게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순간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예. 더구나 지금 뭐 조국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지금 불불 끓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보통 뭐 500표 내지 뭐 7, 800표 정도로 그 당락이 결정 뒤바뀌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. 몇십 개 그 선거구가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나 차지할 수 있을까요? 지금 현행 선거법으로 할 경우에 저는 그 집권 여당의 패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 자유한국당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 표를 이리저리 막 그 찍고 뭐 비례대표를 늘리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어떤 직접적인 대의가 아닌 이상한 제도에 의해서 예. 이 표가 소위 말하는 그 소수 정당에게 그 유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단독으로는 죽어도 과반을 못 넘게 만들겠다라는 이 사기극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8년 4대 국회 때인데요. 자유당 때. 예. 그때 선거법 협상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 쭉 역사가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 선거법만은 집권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냥 여당한 대로 통과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예.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국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등등으로 봐서 어떤 그 변형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뭐 아직 확실하게 뭐 그 그림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원한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뭐 소위 말하는 타협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 지역은 의석을 조금씩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가불병 해가지고 그 지역구가 3개거든요.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방의 경우는 뭐 그냥 그 놔둬서 뭐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 더 지금보다 뭐 줄인다든지 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타협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어떤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데 그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. 그렇죠. 그러면 선거를 뭐 하라냐 이거죠. 그래서 국민들이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하고
그 심판의 결과가 정확하게 표로 반영되는 제도가 가장 정직한 제도다. 지금 시기에 이런 제도를 왜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야말로 어떤 국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어느 정당이 몇 표나 그 득표할지를 깜깜이로 그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최근 들어 지난번 선거에서부터 좀 계속 소위 말하는 이제 개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런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. 아니 국민들이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은 야당에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니네 더 이상 까불지 마 하고 경고를 주는 게 이 민심입니다. 이거를 못하게 지금 막겠다고 하는데 그 막겠다고 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거기에 합의를 한다? 이건 쳐죽일 놈들이죠. 이건. 근데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. 이번에 그 상황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제 선거가 치를 것 같아요. 뭐 원래 선거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 그럴 것 같아서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이제 군소정당들에게 표를 나눠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건데 과연 유권자들이 정의당이라든가 또는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소위 이제 제3의 정당, 제4의 정당에게 표를 주겠느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양극적으로 그러니까 제1야당과 집권당 이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표의 쏠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심이라는 게 이제 급격히 바뀌고 있죠. 민심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뭐 배를 띄우기도 했다가 뭐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게 민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그 뭐 황교안 대표가 나가지고 막 머리도 깎고 뭐 내 모든 것을 내던져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정권 교체하겠다 뭐 제 목소리를 내니까 황교안 대표의 그 지지도가 쑥 올라가지 않습니까?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그 열망들이 결국은 이제 그 뭐 군소정당 이런 거는 어떻게 되든 말든 결국은 진영으로 흡수가 돼서 아마 그 1대1 구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뭐 그 우리공화당 같은 이런 데는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우린 죽어도 그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생존해라. 뭐 우리공화당도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 뭐 비례대표 좀 더 해가지고 선거 안 치르고 그냥 어부지리로 뭐 비례대표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 떨거지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일 가능성도 있어요. 그 서울역에서 하는 그 우리공화당 집회에 참가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민심의 그 향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 우리공화당 창당 뭐 2주년 세미나 뭐 토론대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공동대표 두 사람이 우리는 그 못하겠다. 못하면 말아라. 그게 당신들 망하는 길이다. 그런데 그쪽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되면 우리도 의석수 좀 늘릴 수 있고 뭐 이따구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당이 저게 뭐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이번에 조국 사태로 정의당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표가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국민은 아주 냉정하게 심판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아까 그 잠깐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했지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청와대로 검찰국장 직접 불러가지고 검찰개혁을 다시 주문했잖아요.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을 공부하고 법조인인데 검찰개혁의 본질이 뭔가를 잘 알 텐데 알면서 저러는지 그 양반은 뭘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? 개혁을 하래요. 아니 검찰개혁이라는 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 말씀드렸지만 검찰에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여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진정한 그 검찰개혁이거든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만기 칠남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. 제가 그 대통령을 지냈던 분 뭐 특정인 말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 그분하고 뭐 1년 몇 개월을
회고록을 연재하느라고 예.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학을 예. 전직 대통령에게 한 1년 6개월 특강을 열심히 듣고 배웠는데요.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. 왜냐면 모든 게 다 어떤 시스템화돼 있고 대통령은 그렇겠죠. 그 나라가 가는 큰 방향의 그 일종의 그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지. 만기 칠람해가지고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거 월권행입니다.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. 왜 자기가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상 차리는데 무슨 국을 어디다 놔라 이걸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건 진짜 알츠하이머예요.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치매라는 얘기죠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이제 공수처법을 염두에 두면서 예. 검찰을 자꾸 축소시켜 죽이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예. 예.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? 예. 안 됩니다. 예.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그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랍니다. 예. 예. 그럼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